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산업과 경제, 나아가 국가 전략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죠. 바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계약 이야기입니다. 이 계약이 발표되자마자 정치권, 언론,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과연 이번 계약은 단순한 협력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미래를 스스로 올가매는 족쇄가 될까요? 지금 논의되는 핵심 쟁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왜 이 계약이 불평등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 조금씩 실마리가 잡힙니다. 단순히 몇 조 원 규모의 거래를 넘어서 기술 자립과 수출 주도권, 그리고 국가 경제의 장기적 이익까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서 안에 숨어있는 조건들은 얼핏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이 짊어져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이번 합의를 두고 노예계약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대통령실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약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계약이 자칫 한국 원전 산업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우리의 기술력과 해외 경쟁력이 앞으로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지,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투자자들의 시선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원전 테마주는 이번 논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커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건이 오히려 산업의 재정비와 체질 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대응과 후속 조치가 투자 시장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분명합니다.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의 실체는 무엇이며 왜 이렇게 불평등하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일까요? 정부와 국회, 감사원은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원전 테마주와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장기 계약이 공개되며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한국 원전 산업의 구조와 미래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평등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계약 조건을 보면 첫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1기당 약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기자재와 용역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둘째,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약 1억 7,500만 달러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전력은 웨스팅하우스에 4억 달러 규모의 보증신용장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웨스팅하우스가 손실을 입을 경우 한국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넷째, 계약 기간이 50년에 달하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수출 제한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한국 원전 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특히 장기 계약과 수출 제한은 향후 기술 변화와 국제 경쟁 환경 속에서 한국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협력 강화, 국제시장에서 공동 전략 수립의 긍정적 의미를 찾기도 하지만 대체로 불리한 조항들이 한국의 기술력 활용과 경쟁력 유지에 심각한 제약을 준다는 비판이 우세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 계약을 넘어 국가 기관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 안의 불리한 조건들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이를 불평등 계약, 굴욕 계약이라 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기술 자립 제약입니다. 한국이 원전 기술을 독자적으로 활용하거나 수출할 때 반드시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협력이 아니라 사실상 기술 권한을 미국 기업이 통제하는 구조로 한국의 독자적 의사결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출 제한입니다. 특정 국가의 원전을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산업을 넘어 외교 전략까지 제약할 수 있으며 특히 중동 동남아 시장에서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신용장 조건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손실을 보게 되면 한국전력이 4억 달러 규모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 관행에서 보기 드문 구조로 한국이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계약 기간입니다. 50년이라는 장기 계약은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 환경에서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며 미래 세대까지 제약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협상 과정의 불투명성입니다. 국가 기관 산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공론화나 전문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합하면 이번 계약은 기술 자립 제한, 수출 통제, 보증 부담, 50년 장기 계약, 협상 불투명성 등 5가지 문제가 결합해 한국 원전 산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공개는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산업부는 계약 배경과 조건을 확인했으나 핵심 조항 비공개로 의혹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50년 장기 계약, 4억 달러 보증 신용장, 원전 수출 제한을 문제 삼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계약 공개와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여당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불리한 조항 가능성에 동의하며 감사원 감사 검토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향후 전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고 불법이나 무리한 추진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자율성 훼손과 수출 제약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해외 수주를 준비하던 기업들은 활동 제약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종속적 구조 고착화를 경고하며 국가 전략 차원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언론은 노예계약 비판과 협력 필요성 인정 사이에서 다양한 논조를 보이며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계약 정당성을 방어하며 재협상을 추진하거나 여론과 정치 압박 속 근본적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계 전반에 걸친 파급을 고려할 때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정보 공개와 객관적 검증, 필요시 조건 조정이 병행될 때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한국 원전 산업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 논란은 원전 테마주의 단기적 충격과 중장기적 변화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우세할 전망입니다. 계약이 굴욕적이라는 비판,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논의는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은 정부 정책 뉴스에 민감하게 움직여왔기에 이번 사안 역시 매도 압력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악재가 과장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반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거나 체질 개선을 통해 독자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산업 전반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원전 테마주는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으로 실제 해외 수주 성과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현실적 이익에 주목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국정조사 진행, 감사원 결과, 정부의 원전 수출 전략 수정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테마 내에서도 실적 기반의 기업과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 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기적 불확실성을 키우지만 동시에 산업 재정비와 기회 창출의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단순히 악재로만 해석하기보다 정부와 기업의 후속 대응과 글로벌 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은 단순한 국제협력 문제를 넘어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계약 조건 하나하나가 왜 불평등 논란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나아가 원전 테마주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짚어보니 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앞으로도 독자적인 원전 기술과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장기 계약의 족쇄에 묶여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까?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단기적인 주가 변동을 넘어서 산업과 정책의 방향을 읽어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투명성과 균형입니다. 정부가 계약 내용을 얼마나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산업계와 정치권이 협력해 불리한 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시장은 흔들리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 역시 그 속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과 테마주가 이번 논란을 위기에서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100억, 200억, 300억 이상 수익을 낸 슈퍼개미 전업 투자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중장기로 수익을 내는 경우, 둘째, 매일매일 단타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서 큰 자산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거나 남이 알려주는 정보로 수익을 내는 슈퍼개미는 없습니다. 공통점은 다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탁월한 투자 실력을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떠먹여주는 종목,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자 실력을 키워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고 그 안에서 주도주를 발굴해야 10배 올라가는 10배거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쌓아서 슈퍼개미가 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은 저희가 출판한 것도 아니고 책 저자와 저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읽었던 책 중에서 구독자분들의 투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골라서 선물을 드릴 뿐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